제가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도 워크샵을 합니다. 고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 4차례씩 했으니까 5, 3, 15, 5, 4, 20,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엔지니어를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일즈 코치가 왜 엔지니어 대상으로 강의를 하느냐? 과목이 고객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엔지니어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세요. 왜 그러냐? 본인은 처음에 대학교 다 공대 나와서 뭐 전자공학과니 무슨 이런 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 나와서 당연히 본인은 기술에만 집중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를 들어오니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분들이요, 엔지니어 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교육까지 마련해가지고 이제 저를 통해서 고객 관계 개선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시겠냐고요. 그죠?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몰라서? 아니요. 그것 때문은 그건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거, 게다가 갑질을 당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엔지니어는 참고로 반도체 기업의 엔지니어 분들입니다.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는 그런 산업이죠. 3교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야간에 일했을 때는 그 다음날 또 쉬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밤을 새서 힘든 게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하이닉스 분들께 좀 죄송한데 그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좋게 말해서 압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아시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요, 피아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전화 올 때 막 닥달 당하는 거, 또 스케줄을 빵꾸 냈을 때 그것을 또 메꾸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또 택시기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게 힘들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을 상대할 때, 그렇잖아요. 막 나를 막대하는 사람, 막 심지어는 뒤에서 발길질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분실하고 그냥 내린 고객분들, 그러면 요즘엔 다 체크가 되니까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은 택시기사분들이 뭐 그거를 다 뒷자리를 다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쁜데 그 뒤 이어서 탄 손님이 그 분실물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기사한테 책임을 또 전가한다든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놓고 내렸는데 당신이 챙겼어야죠. 뭐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택시기사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또 굉장히 술 드시고 하신 분들, 또 처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힘든 거죠.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본진에서 벌어지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다들 회사를 그만두는 거 아닐까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기술도 어렵겠지만 기술이 뭐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을 옥죄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러니까 세일즈적인 거를 못 견뎌서 힘들어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강의하고 워크숍하고 또 코칭하고 이럴 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코칭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만 기업에서 강의할 때는 인사팀이 정말 요즘에는요, 말하는 토시 하나까지 체크할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고, 강의를 잘하는 거, 제 스타일대로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김창옥 교수님이라든가 김미경 강사님 같이 유명하신 분이라면 왜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삼성전자와 TSMC 비교하는 영상도 많고 심지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TSMC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하는 일도 많고 계열사도 많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세일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건 있어요. 보통 뉴스에서는 수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그게 기술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이 잘하는 D램, 이쪽은요,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커머디티 같은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찍어내고 파는 거거든요. 미리 10만 개, 100만 개를 일단 만들어 놔. 그리고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커스터마이즈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일즈 마인드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크기에 용량을 크게 만드느냐, 그래서 싸게 파느냐, 그것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커스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 산업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고객사,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데서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밤이건 낮이건 해오면 또 해달라, 또 바꿔달라. 이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 봅니다. 물론 제가 세일즈 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기술력 뭐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TSMC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저렇게 성장했을까요? 고객의 요청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인드 때문에 기술력이 올라간 건 아닐까요? 그냥 기술력이라는 게 한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보통 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군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 맞죠? 함부로 쪼거나 이유 없이 갈궈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 뭐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이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을 거의 쪼고 완전히 짜내서 그렇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겠죠. 아마도 삼성이 앞으로 이제 최근에 뭐 테슬라랑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아예 미국 삼성 공장에 아주 그냥 돗자리 깔고 잔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것이 굉장히 삼성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까요? 완전히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삼성의 역량이 확 올라갈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기술 개발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객의 요청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고객이 요청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일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를 내가 지킨다, 들어주겠다.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마음. 시스템 반도체 사업하고 D램 반도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커머디티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 B2B에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드는 제품은요, 완전히 다른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고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그런 기업에서 이 엔지니어 분들에게 고객 관계 개선, 심지어는 세일즈 스킬도 저는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